안녕하세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소통협력관실 최유미 사무관입니다. 기후변화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과연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 미래가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와중에 기후변화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이런 책도 쓰시고 그동안 방송이나 강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청중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제가 기억에 특히 좀 강하게 남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젊은 분들,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심각해져가지고 지구가 다 끝장난다, 인류가 다 멸종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던데 이미 가망 없는 거 아닙니까? 종이컵 좀 안 쓴다고 해가지고 지구가 막 멸망하더니 갑자기 멸망 안 하고, 내가 뭐 택시 안 타고 지하철 좀 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인류가 멸종해서 구원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냐고. 어차피 희망 없고 다 끝장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전에 기후변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이 별로 없을 때, 1980년대, 1990년대 이럴 때 제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기후변화의 어떤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세계가 종말한다, 이런 기후변화 종말론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기후변화가 그렇게 세상이 다 끝난다는 그런 게 핵심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인 약자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안전을 위협한다. 그게 기후변화의 문제고, 그런 문제는 지금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그 정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 뭐 종말론적인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꼭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후변화 하면 그렇게 어두운 미래가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기후변화에 대한 지나친 오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만 짚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나아가서 이제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이 과거에 많이 퍼져 있었냐면, 나는 좀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지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기후변화 문제에도 신경을 쓴다, 환경에 대해서도 나는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좀 도덕의 문제, 착한 일을 하나 더 한다는 그런 문제로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단계를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미 굉장히 시급한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좀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를 신경 써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밝은 것이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잘 조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내 일자리가 잘 생기고 경기가 좋아지고, 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이 되어 있는지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그런 시대로 이미 진입한 상태다라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구나 라는 거를 좀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기후변화에 따라 사회상이 달라지면서 없어지는 산업이나 일자리가 분명 있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유망받는 일자리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요. 특히 어떤 분야가 좀 주목받고 있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머릿속에 하나 번쩍하신 거 있으시죠? 네, 그 회사 주식 샀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샀으면 10배 남기는 건데, 뭐 이런 분들 이미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주식시장에서 지금도 화제거리죠.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 한 종목이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거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것의 미래가 밝다라는 이야기가 기후변화 문제와 엮여서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거든요. 나라마다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유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산업 분야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예전부터 뭐 스마트폰, 랩톱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 게임기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한국은 배터리 쪽으로 앞으로 잘 풀리겠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미국은 전기자동차 회사가 예전부터 잘하던 인기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쪽으로 투자가 몰려가지고 그 회사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제일 큰 회사가 되어버렸죠. 한편으로는 거기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면 기울어지고 망하는 산업도 있다라는 게 이제 세계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들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기술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수님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이 한반도에서 나무들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그 당시에 산업화의 영향이나 플라스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들이 전통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무가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숲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 결과다. 이런 부분이 참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기술적인 문제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과학기술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겠죠. 뭐 신경 안 쓰고 대충 살아도 뭐 과학하시는 분들 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할 거야 라고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나 관심 없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시작도 과학기술이고 결국 끝도 과학기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의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들이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온갖 것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문제로 서울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것으로 이제 러브버그가 많이 출현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뭐 귀찮게 했다 이런 거 있었어요. 벌레들이 막 때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벌레의 정체가 뭘로 밝혀졌냐면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는 종으로 밝혀졌거든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학교 다닐 때 야 이거 중요한 벌레니까 배워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길러질 때 그런 벌레가 기후변화 때문에 한반도가 바뀜에 따라서 더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어떤 벌레가 또 생길 것인지, 그런 벌레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고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연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꼭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대비, 또 R&D에 대한 투자, 시설 투자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 국민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든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일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나의 작은 행동이 과연 탄소 중립 실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나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는 의심을 품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과학적으로 생각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후변화 문제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기후변화 문제는 한 사람의 노력이나 한 집단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한 나라만 잘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 혼자의 한 사람의 관심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냐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 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한 표를 행사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사회에 퍼진다면 결국은 정치인들도 우리나라 정부도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 세상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난 사람의 관심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이 될 때 그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도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이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탄소 치워리더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치워리더? 네. 네네. 탄소를 치우고 또 이런 행동을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치어리더의 합성어입니다.
교수님께서 좀 보시기에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좀, 저도 막 뭔가 치어리더 같은 이런 말을 개발해야 되나 싶은데, 저는 좋은 말을 개발을 못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약간 투박하게 꽉 먹고 알 먹고 환경 보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부터 기후 변화나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주로 좀 내가 귀찮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뭐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이건 좀 한다. 일회용품 쓰면 편한데 근데 지구를 생각한 마음으로 일회용품 안 써야지. 나를 희생해서 환경을 돕는 뭐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중심으로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익이 되는 거니까 더 신나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찾아보면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새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집을 그냥 대충 짓지 말고 단열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집이 단열이 잘 돼 있어가지고 냉방비, 난방비가 덜 들게 집이 세워지면 그만큼 냉방비, 난방비가 덜 나가니까 내 돈이 굳어서 경제적으로 나한테 이익이잖아요. 이게 꼭 먹고죠, 이게. 근데 그러면서 냉방, 난방에 연료를 덜 쓰게 되니까, 전기를 덜 쓰게 되니까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어서 기후변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알먹고죠. 이런 것부터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가시면 그만큼 많은 분야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어떤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기울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앞으로 캠페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곽재식 교수님께서 기후변화로 인해 찾아올 미래상, 그 속에서 과학기술과 우리 국민 개개인의 역할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평소에 좀 저 사람 좀 꾀가 많은 것 같단 말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요즘 뭐에 관심인지 한번 가만 보십시오. 그분들 전부 다 미래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겠구나. 기후변화에 다들 관심 많으십니다. 요즘 경제방송, 주식방송 이런 거 보시면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산업이 잘 될 겁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받아서 어떤 나라는 어떻게 바뀔 겁니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야기가 좀 이렇게 막연한 무슨 뭐 북극곰을 보호하는 이야기, 뭐 자연을 사랑하자 이런 구호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 우리 삶의 문제로 아주 가깝게 들어왔다. 현실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